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입니다. 자, 오늘은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시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태어나 2달이 됐을 때 아이는 저녁마다 울었다. 배고파서도 아니고 어디가 아파서도 아니고 아무 이유도 없이 해질녘부터 밤까지 꼬박 3시간. 거품 같은 아이가 꺼져버릴까봐 나는 2 팔로 껴안고 집안을 수없이 돌며 물었다.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내 눈물이 떨어져 아이의 눈물에 섞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말해봤다. 괜찮아. 이젠 괜찮아. 30 넘어서야 그렇게 알았다. 내 안에 당신이 흐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울부짖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듯 짜릿짠 거품 같은 눈물을 향해 괜찮아. 왜 그래가 아니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네,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괜찮아라는 시를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첫인사는 이렇게 건넬게요. 여러분, 괜찮아요. 6월 3일 금요일 첫 곡입니다. 참 희한하죠. 뭐 좀 쓰담쓰담 해주는 느낌 들어요, 이 노래. 전인권 걱정 말아요 그대였습니다. 영화 굿 윌 헌팅에서 로빈 윌리엄스가 천재이자 말썽쟁이 그 학생, 가난한 학생 맷 데이먼, 학생도 아니죠. 예, 청소일을 했던 맷 데이먼에게 얘기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3번을 딱 얘기를 하는데 이야, 관객들이 그냥 감동을 느꼈죠. 자, 노래 얘기 잠깐 해드렸고요. 이어서 중년들의 마음, 중년심, 줄여서 중심, 중년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여러분 문자 받기 위한 주제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월요일에 개편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대한 이야기를 매일매일 나누는데 오늘 금요일 마지막 주제 첫인상입니다.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이야기 들어보죠. 그냥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그런 이제 온화함이나 이런 게 또 다 느껴지니까 전 그걸 봐요. 얼굴 먼저 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첫인상이 강한데 또 마음은 그렇진 않으니까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보는 거하고는 틀리죠. 저는 첫인상은 눈을 제일 많이 봐요. 눈을 보고 저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되게 좋아해요. 눈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다 써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 굉장히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학교에서 왕따 당하고 이러다가 이제 저를 만나서 자꾸 제가 눈 맞추는 연습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얘 눈빛에서 되게 그 선생님에 대한 그런 갈망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둘이 교감을 하면서 얘가 또 자신감도 생기고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약간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눈을 보면서 제가 인상을 봤던 거에서 조금 행복감을 느꼈어요.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네, 얼굴 본다, 눈 본다. 아무래도 첫인상 얼굴에서 많이 좌우가 될 텐데 여러분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얼굴을 못 보시고 이번 주 어떠셨어요? 첫인상이요? 편안하셨나요? 반가운 친구 같았나요? 네, 첫인상. 우리는 무의식 중에 첫인상으로 많은 걸 판단합니다. 아, 인상이 어떻더라? 성격이 어떤 것 같더라. 그래서 시간이 지난 뒤에 첫인상과 똑같다. 아니면은 아유, 첫인상하고는 딴판이야. 이런 얘기 좀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심리 때문에 일단 형성된 첫인상은 잘 바뀌지 않는다는데요. 그래서 면접 때는 굉장히 노력들 하잖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첫인상의 추억을 나누겠습니다.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일산 복합문화공간 원마운트 워터파크 입장권 2매씩,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목요일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금요일 코너군요. 네, 자, 김건모 첫인상. 뭘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해. 너무 작고 소소해서 물어보기 부끄러운 고민이 있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차사. 네, 당신의 전성기 금요일 오늘 이 시간에는 사소한 것들이지만 내게는 너무 중요한 인생의 문제들, 아니 꼭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 물어보지 못하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문자로 여러분의 참여, 질문 기다리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시면 됩니다. 저희 코너 제목이 노차사예요. 이 80년대 그 노래 동아리 노래를 찾는 사람들 아니고요. 노답을 찾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의 답을 찾는 사람, 노차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노차사 윤용인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처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까 조금 했는데, 네. 저도 청취자분들에게는 처음으로 지금 여기서 네. 인사를 지금 드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설레이기도 하고요. 무척 반갑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좋은 시간들을 좀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윤용인 작가께서 네. 책을 많이 쓰셨어요. 사장의 본심, 남편의 본심,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책들 내셨는데 주로 본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종의 글쎄 심리 분석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마음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좀 많아서. 아하. 제가 조금 아까 그 첫 인사를 할 때 지금 여기라고 하는 히어에 나오라고 하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제가 썼는데. 네. 이 중요한 거는 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머무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네. 이 상황 자체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또 그 상황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애기였을 때는 육아에 관련된 책을 썼고 또 아버지가 돼서는 아버지에 관련된 책을 썼고 네. 남편이 되고 나서 남편에 관련된 책을 썼고 아하. 중년이 되고 나서 중년에 관련된 책을 쓰고 사장이 돼서 사장에 관련된 책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오늘 저희 노답을 찾는 사람 노차사에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요. 윤용희 작가의 사장의 본심 이 책 보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거, 요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내가 자신이 없기 때문인가요? 글쎄요, 그전 젊었을 때는 주로 이성의 마음에만 주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네. 그거는 뭐 대단히 본능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냥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타인의 마음에 이렇게 보는 것이 엿보고, 특히 표면에 나타난 마음 말고 그 표면 안쪽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것은, 근데 그것이 왜인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제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네. 결국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같이 사피엔스라는 종에서 특별히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타인의 마음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뭐 제 마음 자체를 탐구하고 싶다라는 그 욕망에 좀 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노차사 시작해 볼 텐데요. 다시 한번 이 코너에 대한 설명 드릴게요. 제가 월요일에 건강, 화요일 관계, 수요일 재무 이런 질문 받고요. 금요일에는 어떤 질문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민들, 생각들 질문하시면 우리 윤용인 작가가 답을 함께 찾아 주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30대 중반 여행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런데 저는 벌써 10년째 쉬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회사 생활이 지겹기도 하고 이직할 용기는 나지 않고 함께 일하는 동료들도 지겹고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누군가를 험담하는 일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죠. 특히 우리 팀장 뒷담화를 종종 하는데요. 며칠 전 점심시간 후 5분 늦게 들어왔다고 1시간 넘게 훈계를 하는 팀장이 너무 미워서 팀장 흉을 동료에게 본다는 게 그만. 팀장 흉을 담은 내용의 카톡을 팀장에게 보냈습니다. 손가락에서 보내는 버튼을 누르자마자 뒤통수에서 불어오는 찬 기운. 하지만 때는 늦었죠. 팀장은 바로 확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팀장님은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저는 사과를 해야 하는 건지 사표를 써야 하는 건지 하루에도 200번씩 고민하고 마음을 바꾸고 있습니다. 읽는데 제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어떡해요 이거. 야, 진땀 나시겠는데요. 어떻게 답을 좀 찾아주세요. 우리 윤 작가께서는 또 네. 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두 개의 공통점을 이 사연 속에서 발견했는데 두 개의 공통점. 네, 이분이 지금 여행사를 하고 다니고 계신 것 같아요. 여행사. 네, 그렇죠. 저는 지금 이제 여행하면서 뭐 명상도 하고 마음 공부도 하는 그런 힐링 여행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네네. 이분의 고민에 대한 환경 자체가 일단은 많이 이입되는 거가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저는 이제 상사의 입장에서 이런 경험을 실제로 당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윤 작가님을 욕하는 걸 보낸 걸 그렇죠,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여쭙지 않겠습니다. 기분이 어떠셨어요? 기분이 처음에는 저는 이제 이게 그때는 어떤 그 메신저였는데 제가 어떤 직원에게 이를테면 익선 씨 좀 잠깐 내 방으로 좀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쳤는데 그 친구가 자기 동료한테 보낸다는 것을 네. 저한테 잘못 보낸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이 난 또 뭐 오랜다. 잠깐만.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정말이에요? 그렇게 치셨어. 진짜로 그렇게 친 거예요. 근데 거기다 조금 더 과한 약간의 자기들끼리 하는 어떤 욕도 이렇게 좀 듣고 그래서.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여기 있는 팀장님은 지금 뭐 사흘 정도를 지금 꿍꿍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네.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바로 불렀습니다. 네. 불러서 어떻게 하셨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합니까? 이렇게.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합니까? 저는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처음에 뭐 굉장히 당황해 하면서 네. 핑계를 이렇게 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 중에 그때 이 친구가 저한테 했었던 건 사장님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글을 쓸 때 쓰는 그 닉네임으로 저를 호칭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똑같은 이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했다라고 하는 변명을 했는데 그냥 너무 궁색하다. 하여튼 뭐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끝났죠. 예. 그렇군. 그 다음부터 인사 문제에 반영이 되든가요? 내심?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하진 않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얌전하고 제가 그때까지 봤을 때는 아주 조용하고 이런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사람이 있었나? 그럼 여태까지 이런 면을 감추고 저는 다른 모습을 보였나라고 하는 것에 약간의 배신감 이런 것도 있고 계속 이거를 내려놓으려고 해도 그 이미지 자체에서 자유로워지질 않더라고요. 계속 그렇군요. 그렇게 조금 불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0311님. 제 이야기는 정말 아니고요. 제 동료 이야기예요. 팀장에게 제발 저 인간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보냈어요. 바로 그 팀장이 누구에게 보내는지 확실히 보고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 그만뒀습니다. 진짜 이런 일이 많구나. 요새 워낙 이 메신저를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리고 네네. 기능 자체를 아주 멀티로 쓰잖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죠. 혼란이 오죠. 어떡해요.
근데 그만두셨다잖아요. 그럼 본인이 못 견디는 거죠, 그 상황을? 그렇죠. 본인이 아주 힘드니까 본인 스스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기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낫겠다라고 사장의 입장에서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글쎄요. 저는 이미 한번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경구 중에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이런 경구가 있어요. 뭔데요? 예, 첫 번째 화살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누구나 첫 번째 화살은 맞는다라는 거예요. 뭐 살아가면서 반드시 생길 수 있는 아프기도 하고 뭐 누군가하고 뭐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기도 하고 하는 거. 그런데 실제로의 그 불편함은 그 첫 번째 화살이 아니라 내가 교통사고를 어쨌든 당했을 때, 접촉사고를 당했을 때, 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지? 나는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자기 마음속에서의 계속 또 다른 파장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을 맞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분에게 화살 쏜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네. 거기서 그 사실 그냥 인정하고 내가 화살은 이거 하나만. 맞고. 근데 거기서 또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는 거는 자꾸 야, 이 다음에 어떻게 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지?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수많은 생각들이 다 두 번째 화살이라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냥 바로 죄송합니다. 그냥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라고 하고 그걸 잊고 그분에게 좀 더 최선을 다하는 방식이 힘들겠지만 네.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현명한 분 계시네. 6367님. 이거 제 사연 아닌가요? 저는 그냥 가서 솔직하게 죄송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도 그랬다라고 쿨하게 넘어가 주시던데요. 하셨습니다. 자, 광고 듣고 와서 계속 가겠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코너입니다.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 정말 어디다 얘기하기도 힘든 그리고 참 난감한 이런 상황들 질문 받겠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고요. 몇 분 선정해서요. 윤용희 작가의 책 사장의 본심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잠시 후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수 윤수일입니다. 저는 주파수를 돌리다 보면 항상 YTN 라디오에 멈추게 되더라고요. YTN 라디오에서는 시사, 경제, 생활정보 그리고 날씨와 교통정보까지 저에게 플러스가 되는 뉴스가 가득하기 때문인데요. 제 노래 가사처럼 언제나 저를 기다리는 YTN 라디오. 내 오랜 친구 같은 라디오. 저 윤수일은 언제나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한영의 조율 듣고 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입니다. 자, 금요일에 만나는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 윤영희 작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 문자 중에 이 두 가지 좀 해결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6661님. 참 저희 문자 번호가 샵 0945입니다. 우물정 0945. 자, 6661님. 아내와 이혼 후 13년째 두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즐겁고 좋은데 주위에서 자꾸 재혼하라고 재촉해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본인은 괜찮고 심지어는 좋기까지 한데 뭐 주변에서는 안쓰럽고 걱정되고 하니까는 자꾸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군요. 네.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떨까요? 이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짜증나게만은 들리지는 않겠죠, 사실은. 일종의 뭐 고맙기도 하고 그 이해가 되기도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스스로가 정말 재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탁 오는 순간에 그때 이 문제가 그냥 저절로 해결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어려워 보이지가 않는데 네. 본인은 지금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으셨나 봐요. 네, 저는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지금도 좀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한 부분이 네.
왜 우리가 자기가 자기 고풀 자체가 다른 사람의 뭐 안보다 더 위중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할 수 있는 고민들을 그 사소함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생각이 저한테 좀 많이 있어요.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네. 예, 뭐 충분히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자체에서 일단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군요. 예, 네. 다만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네. 스스로가 좀 답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크게 많이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니, 윤 작가님 상담 전공하셨어요? 네. 원래요? 네. 그러셨구나. 지금 전문 상담가 포스가 느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방금. 예. 7253님. 2년간 모아온 비상금을 안방 책꽂이에 숨겨놨는데 사흘 전 돈이 필요해 뒤져보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집사람 짓인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물어봐야 하는데 말을 붙일 수가 없네요. 이거 어떡해요? 뭐 사실은 마음에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좋은 선물을 하나 했다. 우리 집사람이 뭐 이 돈을 가지고 어디 가서 이 카지노 가서 쓰진 않았을 테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분명히 이게 내 돈이니까 돌려줘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할까요? 아니 여보 저기는 돈 못 봤어? 뭐 이제 뭐라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그런 돈을 나한테 얘기도 없이 그러니까요. 그거 당신 주려고 모은 거야. 이러면 되지 않아요? 그건 너무 사실은 드라마에서 드라마? 많이 그런가요? 많이 써서 그냥 이런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하는 우려는 내가 그 얘기를 먼저 꺼냈을 때 또 다른 잔소리를 들을까봐. 이를테면 당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잔소리를 들을까봐 좀 두려워서 그러시겠다. 이분은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건데 네. 어쨌든 2년 동안 쌓인 비상금을 유용하게 쓰신 아내 입장에서는 그냥 잘 썼어 이런 정도로만 얘기해도 네. 서로 이렇게 해피하게 기분 좋게 풀어질 것 같은데요. 이분은 더 어려운 장소에 비상금을 숨기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인께서는 더 치밀하게 그렇죠. 검색하실 거예요. 예. 그냥 한번 딱 터뜨려서 그렇죠. 마음을 범죄 여시는데. 자체가 좀 더 치밀해질수록 이 탐정은 더 고도의 지능적으로 변하니까 같이 진화하는 거죠, 뭐 사실. 이게 한번 여시는 게 좋죠. 그럼요. 네. 1775님,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 몰래 개를 넣었죠. 5월이면, 제가 탈 차례인데요. 개주가 4월에 도망갔어요. 지금은 포기 상태지만 차라리 잊어버리는 게 맞는 거죠? 최근 일이시구나. 이런. 잊혀질 수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잘 안 잊혀질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욕하시고, 많이, 화도 내시고, 많이 우시고 하는 것도 지금,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막 욕하고, 저주도 막 하고. 예. 지금 벌어진 일들이잖아요. 최근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속이 많이 상하실까요, 그래. 그러니까. 네. 자, 앞서 저희가 이 사연 하나 전해드린 게 있었잖아요. 팀장에게 왜 1시간 훈계 듣고 그 사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윤 작가께서 마음을 들여다본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나한테 오면 또 해결하기 쉽겠죠. 네. 5분 늦게 왔는데 1시간 훈계한 이 팀장이 과연 제정신? 아니, 좀 제대로 된 거 맞습니까? 혹은 이 직원이 이 상황을 미루어 수도 없이 늦었을 거다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까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저는 수도 없이 늦었던 아니면 다른 이유가 됐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쌓여 있는 거다. 왜냐하면 관리자 입장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시간 동안을 훈계한다고 한다면 1시간 동안 말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그 말할 거리가 없이 1시간 동안을 얘기할 수 있다면 그분은 거의 유재석 씨의 보금과는 굉장히 토크에 능하신 분일 것 같고. 네, 국회로 보내드려요. 필리버스터. 좋네요. 예, 딱 그거 같은데요. 네. 여하튼 그러면 굉장한 재능이 있는 분이시지만 네. 일반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하면 1시간 동안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줬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분 만의 상대방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하튼 그러네요. 어떤 식의 이야기들이 현재 두 사연에 있는 거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네요. 이거 지금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게다가 늘 잘못해서 화를 냈더니 관리자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톡을 보내? 이거 용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두 번 진짜 또 화살 2개 다 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왼쪽 뒤통수도 맞고 오른쪽 뒤통수가 맞아서 지금 후두부가 굉장히 얼얼한 상태인 그런 상태죠 지금. 네, 좀 심한 경우인데 이렇게 이 정도까지 좀 심한 경우에는 사표 써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사표라는 것은 직장인이 절대로 함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이 뭐 이 팀장 네. 때문에 입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어떤 인간관계든 일테면 다른 회사를 간다고 해도 비슷한 갈등은 항상 있어요. 그거는 내 사표가 다른 모든 어떤 인간관계를 내 인생에서 다 해결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사표라는 부분을 일단 제외하고 네.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까지 내가 왔는데 이 상태를 내가 어떻게 보면 나의 좀 시험에 들게 한 거다. 이 자체를 내가 한번 잘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사분도 좀 옹졸하긴 하시네. 사흘 동안 얘기 안 하는 게 직장에서 가능합니까? 지시도 해야 되고. 성격 유형들이 워낙 좀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사흘 아니라 저는 뭐 이 3시간도 저는 못 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속이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아서 바로 다 털어버려야 되는 저 같은 유형이 있고 네. 이 스스로가 되게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거 얘기하자니 굉장히 스스로 쪼잔해 보일 것 같고 이 팀장은 그런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냥 네. 스스로가 회피하고 외면하는 거인 거죠. 이런 상황인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 사연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떡하나 이거 하나 하는 개 정도만 제가 줄여서 좀 말씀드릴까요? 5907님이 어제 아침 자전거 출근길 목줄 풀어놓은 강아지가 갑자기 달려들어 순간 급정거하면서 피하다 넘어졌죠. 병원 갔더니 갈비뼈에 금 갔네요. 황당한 건 개주인 아줌마. 어머 나 어째 이러더니 강아지하고 가버렸어요. 당황스럽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야기를 해본다면 네네. 이 아주머니가 뭐 그 정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너무 당황했거나 갑자기 벌어진 일에 스스로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하튼 이 갈비뼈 부러지신 분이 100% 지금 억울한 상황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예. 이거는 거의 죄에 해당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혹시 이 방송을 이 강아지 주인께서 이게 들으신다면 사과하시는 게 좋겠네요. 지금. 야, 그 가장 어려운 문제가 윤 작가님도 지금 여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정하는 것 같아요. 잘못은 할 수 있지만 한 번 인정하고 한 번 고개 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 한 번 하면 만사형통 아닙니까? 이분도 죄송하다고 하고 연락처 드리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랬으면 되는데 그거 두렵고 겁나고 하니까 가신 건데. 친구들 사이에도 있지만 특히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한번 쿨하게 사과하면 해결될 문제가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맞습니다. 뉴스들이 또 재생산되고 네. 맞습니다. 2009님 윤 작가님의 솔직담백한 말씀이 와닿아요 하셨는데 뭐 오늘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 계속 활용할 거고요. 처방전으로 뭐 신청곡을 하나 주셨다는데 어떤 곡입니까? 제가 그 쿵 팬더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네. 봤던 우리 스승이 했던 굉장히 좋은 대사 하나 이런 게 있거든요. 뭔데요? 그 Yesterday's History. 그러니까 어제는 역사고 그 Tomorrow is Mystery. 네. 그 내일은 좀 미스테리한 거고 네. Present is Present 이렇게 해서 네. 현재만이 선물이다라는 선물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있는 얘기들을 네. 너무 미래적인 어떤 미스테리한 부분까지 가서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건 어떻게 확산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역시 벌어진 일 자체는 그냥 그 상태에서 인정하고 네. 좋은 지혜를 좀 찾으시고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곡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상은 씨의 언젠가는 한번 같이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오늘 또 윤용인 작가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윤 작가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언젠가는이 이제 끝곡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3041님이 제 첫인상이 차갑고 당돌해 보이나 봐요. 근데 직접 대화를 해보면 어라 괜찮은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 전성기 첫인상 좋았습니다. 라고 주셨어요. 그리고 2089님은 저는 첫인상이 그다지 좋지 않은가 봐요. 차갑게 느껴져서 말 붙이기 어렵다네요. 그 말이 참 스트레스예요. 그걸 탈피하려고 말이 많아졌고 자꾸 웃게 됩니다. 이후로 사람들이 좋아하죠. 익선님 일주일 첫인상 편안했고
좋았고 듣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맙습니다. 7253님. 제가 과장일 때 한 신입사원이 아주 당돌하고 똑소리 나더라고요. 친화력도 좋고 당시 전 엄하고 사무적이라고 유명했죠. 신입사원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던 저는 업무를 핑계로 그 친구를 데리고 외근을 다니며 친해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 제 첫인상은 송곳같이 날카롭고 얼음같이 차가웠다고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길들여진 망아지 마냥 숨죽이고 삽니다. 네, 자 오늘 좋은 문자 주신 분 당첨자 제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자, 윤용인 작가의 오늘 처방곡 이상은의 언젠가는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겠습니다. 월요일이 현충일이어서요.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